함께해 주실 전문가들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 첫 번째로는 자동차 주식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분명히 최근에 어떤 변곡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 자동차 주식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세 분의 투자 의견 살펴볼까요? 만도가 1.7% 오른 48,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만 O를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과 염정팀장께서는 세모네요. 자, 저는 자동차 주식하면 김민수 대표라는 공식이 여전히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아니 왜? 한 2년 전에 자동차 주식 굉장히 강조해 주셨잖아요. 2년 전. 예, 그때는 그때고요. 네. 지금은 지금입니다. 네. 근데 자동차 쪽을 볼 때 일단 지난번에 나왔던 약간 해프닝 비슷한 사건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유럽의 뭐 어떤 이제 디젤 기관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의 어떤 변화나 아니면 또 어떤 현대 기아차가 유럽 쪽에 어떤 좀 타격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은 그냥 나왔던 뉴스에 한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핵심은 디젤도 아니고 내연도 아닙니다. 내연기관 쪽도 아닙니다. 지금은 전기차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누가 잘 파나.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테슬라의 입지를 누가 더 위협하고 올라설 수 있나라고 예. 하는 쪽인 것 같은데 또 오늘 보다 보니까 또 벤츠에서 EQ 시리즈라고 해서 전기차 시리즈가 공개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델 보니까 벤츠가 좀 그러네요. 네. 안 예뻐요? 안 벤츠스럽네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벤츠 또 티를 내야 벤츠로서의 가치가 있죠. 오너로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벤츠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아이오닉 6인가요? 이거 예. 세단 쪽으로 공개된 거 있죠. 예. 뒤에는 포르쉐, 네, 앞에는 아우디. 하이브리드입니까? 네, 뭐 다 이게 고루고루 갖췄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세단 쪽의 첫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라인업인데 어떤 약간 좀 날렵하다라는 쪽은 눈에 띄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디자인과 이제 성능들이 같이 이제 공존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모델인 것 같은데 제 눈은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입장 쪽에선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할 쪽은 기존의 전통 내연기관차들은 이번에 전기차가 올라올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대기아차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온다라는 예. 점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보게 되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위상은 아마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여러 회사들 이제 부담감이 좀 큰데 예. 그래도 자동차 쪽은 생각보다 선전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당연히 좀 기대감이 같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쪽에서 오를 드렸고요. 시장도 안 되는데 맨날 X만 해봐야 예. 네, 그래도 좀 실적과 관련된 변수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용 신공장 모델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와 함께 또 클 수 있는 회사를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그런 회사들이 좀 더 주가 탄력도 좋고 같이 또 증설을 하면서 그에 따른 물량 받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부품주 쪽에서 화신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이제 전고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SL이죠. 예. 이 회사도 동반적인 또 요즘 보니까 그 LED 램프가 예. 전면 램프를 보게 되면은 불이 그렇게 그 밖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안에서 타서 야간에 보게 되면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많이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SL 쪽의 작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 이제 앞으로의 전기차와 함께 괜찮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렇게 거래가 많지 않아서 조금 고민은 되는데 예. 한라홀딩스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도를 사실 거면 한라홀딩스도 한번 같이 흔들릴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만도 헬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앞으로의 전기차 쪽으로 왔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회사를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한라홀딩스에 대한 위상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은 관심이 있는데 시장보다 선전하느냐라는 네. 부분들은 이제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늘 다양한 종목으로 확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역시 투자 매력이 있어서 부품주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창헌 본부장과 염정팀장께서는 세모를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석연치 않은 게 있는지 궁금한데 이제 저희 오늘 부품주 중에서도 만도로 필두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제 중국 셧다운 돼가지고 2분기 매출이 거기에 영향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이런 우려를 딛고 실적 기대감 때문에 요즘 좀 상승의 변곡점이 나온 것 같은데 부품주인 만도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네, 뭐 근데 일단은 오늘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어쨌든 그 해프닝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일단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은 그 견제 부분으로 좀 들어온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세무 의견을 드렸고요. 뭐 전방 산업들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섹터는 뭐 사실 2차 전지 쪽을 좋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바뀔 수밖에 없는 트렌드고 그에 따라서 산업의 성장성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부담스러운 부분들 과거에 이제 디젤 게이트가 열렸을 때 153억 달러 굉장히 좀 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상금을 나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독일 얘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대한 쇼티지도 계속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나오고 있지만 예. 여전히 24년까지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 자체가 좋게 되더라도 결국엔 PA 가격이 유지가 되더라도 Q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 뭐 예비 수요는 이미 많습니다만 이제 그런 흐름들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보수적인 의견 세무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경기에 예민한 자동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 저희 통시지로 글로벌 부품업체 순위를 보여드렸는데 글씨가 좀 작죠. 현대 모비스가 글로벌 부품업체 순위에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부품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인데, 자, 염정 팀장께서도 세모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뭐 앞서 그 CG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네. 현대모비스가 이제 글로벌 부품업체 중에서 이제 6위를 차지했고 지난 연도까지는 7위였었습니다. 한 5년 연속으로 7위 기록을 하다가 이번에 한 단계 올라섰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점점 이제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위상이 좀 올라갔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앞서 뭐 만도드, 뭐 현대위압, 현대모비스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에는 다시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일시적인 어떤 독일에서 발생하는 그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좀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세모를 좀 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기라든지 저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시각이 좀 비춰졌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계도 지금은 일단은 지금 반등이 좀 시도는 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또 자료에 의하면은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지금 10년 중 가장 그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 역시 미완성 자동차라든지 지금 완성 자동차들의 재고율이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판다라고 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급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이 부족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대기 수요가 몰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대기 수요가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재고율이라든지 재고를 빨리 또 소진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네. 여기에 이제 글로벌 침체로 인해서 수요 위축이 자동차 업계에 만약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업종의 지금 상승 탄력도가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고 부품주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저는 역시나 시장의 지금 불확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또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짧은 구간에서 또 수익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추이를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품업체 같은 SL이라든지 화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더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반적으로 일단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세 분의 시각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저희 동진세미코인과 심텍을 비롯한 반도체 부품주들 오늘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특히 저희 이 PCB 업체들은 저희 광장에서도 관심이 컸었는데 요즘 시장의 불안과 함께 주가도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었죠. 심텍 오늘 1.5%가량 오른 37,500원, 동진세미캠도 1.4% 상승한 32,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반도체 부품주 세 분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염정 팀장께서만 세모를 주셨고요. 하창한 본부장과 김민수 대표는 동그라미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저는 특히나 기판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 조금 불안감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많이 눌리긴 했지만 이 공급 쇼티지의 흐름들은 사실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적인 수요가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좀 최대 실적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러한 성장성과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굉장히 좀 우상향을 하던 상황에서 이 증시의 이 하락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이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럴 시점에는 조금 접근이 가능하다라면 충분히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공포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되기 시작을 했을 때 분명 실적 베이스로 상승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단연 이제 좀 손꼽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부정적인 심리가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들에 좀 있지만 결국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고 위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그 강화가 되면 될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많이 눌리면 눌릴수록 우리가 조금 매력적인 섹터로 접근해보기에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 드렸습니다. 앞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는 경기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셨는데 이 경기 민감주인 반도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주의 의견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디젤 게이트에 대한 그 결과를 확인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자동차 sek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그쪽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가 되면 결국엔 그 뒷단으로는 자동차가 완성차가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악재성에 대한 이런 뉴스가 있을 때는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의견을 자동차에 드렸고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자체는 좀 오픈을 해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기판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락장에서 다시 좀 상승장으로 바뀔 때 실적이 좋은 섹터는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 좀 접근해보면 좋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로 보자. 염정 팀장님 세모의 의견 주셨습니다. 뭐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연초부터 해서 예.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빨리 좀 어떻게 보면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좀 끊어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일단 세모를 드렸고요. 일단 심텍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는 반도체 섹터가 지금 빠르게 반등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주가 부담감
부담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가 다 같이 지금 반등을 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만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구조 산업의 장치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좀 한정된 공급 속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빠르게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초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기판 관련된 성장성이 저기 멈췄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연평균 성장률이랑 20에서 30% 정도를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린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다. 근데 이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뭐 평단을 좀 낮춘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안정한데 추가적으로 지금 더 담아야 될 시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일단 저는 세모를 좀 드렸고요. 반도체 내에서의 여전히 탑픽은 그래도 기판 쪽이 기판이다. 가장 좀 강하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관점으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기판 부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저희 그동안 어려운 시장에서 흐름이 돋보였었던 2차 전지 주식. 그런데 또 요즘 갑자기 또 빠지죠.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세 분의 투자 의견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투자 의견이 좀 다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2.7%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께서는 X, 하창 본부장 O, 염정 팀장께서는 세모입니다. 세 분 모두 의견이 다른 것 보니까 그만큼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은 섹터인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세요? 산업의 성장성보다 단기 관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섹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버티던 섹터입니다. 특히 여기까지 무너지면이라고 여기는 무너지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참 이거를 뭐 어떻게 시장 참여자로서 생각하게 되면 공분이 터지죠. 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코스피의 1, 3위,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한번 싹 밀어버렸고, 그 다음에 남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버티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도 해서 한국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로 쓰고 있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예. 지금 여기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기조로 보이는데 지금 주가의 구조적인 상황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 2차 전지는 솔직히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비싼데 이거를 여기서 만약에 밸류 100배짜리인데 실적에 대한 변화 일단 나오기 전에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8, 90배까지도 밀어놔도 누가 모를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고 그에 따라서도 뭐라고 또 억울하지만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업체 쪽으로서는 당연히 성장하는 기조 보여주면 되긴 되는데 그럴 때까지 시간이나 아니면 또 증설하고 나와서 이제 막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역시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까지 특히 이제 막 공매도가 시작돼서 공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덜컥 사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에서 타이밍을 좀 약간 뒤로 가보자.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LNF 같은 경우도 한참 제 기억으로는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있었습니다. 네. 1만 원대, 2만 원대에서 막 올라오면서 이제 증설하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주가가 2차 전지 비싸고 이거 되겠어?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50% 거의 한 40%는 그냥 훅훅 빠집니다. 빠졌다가 다 겪어내고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지금 수차례 고점 대비 반토막은 몇 차례 났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어다 보니까 하나의 업황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부담감들, 뭐 이런 겪어야 될 고통들 이게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2차 전지를 사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좀 시장 안정과 거기서 또 나오는 변화들 체크하면서는 또 접근해야죠.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릴 시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앞서 그 삼성증권의 조현열 연구원의 오늘자 보고서를 보면 수익성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뭐 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이런 우려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이중고가 있다. 그래서 7월에 주가가 저점을 기록할 것이다. 목표가를 52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도 이 보호회수 물량 풀리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런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좀 뒤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 근데 여기서 같은데. 잠깐 보호회수 물량은 네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대부분 LG화학계 갖고 있는 물량들입니다. 이거 팔까요? 안 팝니다. 근데 이게 왜 보호회사 물량 때문에 오버행 이슈라고 나온지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다른 뭐 기존에 받았던 기관 물량들과 함께 이거에 대한 부분들 따지게 되면 얘기하는 90몇만 주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00만 주인가요? 네, 하여튼 이 정도의 그 사람의 부담은 끼칠 수 있겠는데 거기다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이 주가 내려가니까 여기서 또 빨리 손절해야지 하고 하면서 정리할까요? 이거는 보호회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네. 하시죠. 레이디 퍼스트.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발 악재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가장 최선호 섹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2주 전부터는 2차 전지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일정 부분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맞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 지금 2차 전지만 지금 살아남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악재 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좀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이제 오버행 이슈까지 겹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주가가 가장 최저점이었 상장 이후에 가장 낮았던 시점이 3월달에 35만 원대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LG에너지솔루션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거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3월달에 가장 저점이었을 무렵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었던 이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수급적인 면에서 지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만약 저점이 35만 원대를 좀 뚫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35만 원대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 좀 극대화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오버행 이슈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지금 일단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저도 이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를 만약에 좀 사고 싶으셨는데 너무 조정을 안 받고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은 좋은 종목을 또 고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약간 여러 가지 여건상 2차 전지가 좀 불리한 위치에 지금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좀 우량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모를 드린 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는 차원입니다. 자, 저희 LG에너지솔루션은 필두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소재건 이런 장비건 다 고점에서 많이 좀 빠져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만 네. 네, 뭐 근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의견은 다 같은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찬스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동그라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박스권까지 뭐 대표적인 LNF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죠. 한 17만 원대 정도? 여기 17만 원대부터 한 19만 원대의 단기 박스를 만든 적이 있는데 해당 부분까지 빠질 가능성이 일단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기가 상승할 땐 정말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한번 기회를 줄 때 조금 물량을 확보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겠지만 뭐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 전면 재검토 근데 그건 이제 금액 자체가 높아지니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금 물량을 확보하는 관점으로 왜냐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섹터가 산업의 성장성이 유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다들 거의 의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회가 날 때마다 어떻게 좀 싸게 모으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있고 섹터
나스닥에서 견조하게 버티던 부분에서 좀 무너지게 됐을 때 충분한 기회가 또 우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습니다. 결국 2차 전지 관련 주식은 언제 사느냐 그 타이밍의 문제이지 최근에 하락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수급적인 이슈 등으로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끝난 게 아니라 쉬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방점을 찍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봤고요. 다음은 저희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를 비롯한 어느 게임주 그리고 그동안 정말 쉰 게 아니라 완전히 영면에 들어간 줄 알았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 오늘 동반해서 게임주를 필두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 오른 58,400원인데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것을 회복하려면 아직 너무 한참 남았습니다. 작년에 24만 원 기록했다가 지금 5만 원대니까요. 위메이드, NC소프트, 컴투스, 조이시티 오늘 그야말로 바닥권에서 반등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석을 하면 이렇더라고요. 오늘 성장주가 부각이 된 게 미국에서 금리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를 안고 금리가 떨어지자 또 성장주가 오른다. 이런 해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주 혹은 게임주 매수하면 좋을지 세 분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투자 심리가 뭐 사실 좋을 수가 없겠죠. 김민수 대표 염정팀장께서 X고요.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세모의 의견 주셨습니다. 네. 네, 하창원 본부장. 네, 사실 이제 괜찮아요, 소신 있게. 네. 사실 여기에서 네, 눈치 세모 보지 마시고. 의견을 예. 드리는 게 네, 사실 이제 NFT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도 게임주 얘기 나올 때마다 뭐 PC나 콘솔 쪽은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게임 또 성수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수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지금 이번에 또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NFT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금 이 업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악성 매물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방이 좀 많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타 이제 PC 게임 쪽은 저는 조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고포류 쪽이 또 되게 인기가 많아지거든요. 뭐요? 고스톱이나 이제 포커 같은 고포류 게임이라고 그걸 네, 고포류 게임 그렇습니까? 네, 그 리서치에서도 좀 자주 그렇습니까? 나오는 잘 용어입니다.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고스톱과 포커, 네, 그래서 고포류 네. 그렇습니까? 네. 괜찮아요, 소신 네, 있게. 그래서 제가 모르는 그런 거죠? 쪽은 네. 조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좀 비싸졌습니다. 저도 실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럴 때는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에서 게임 쪽에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 특히나 신작에 있는 쪽으로 예.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PC 기반의 고포류 게임이 있는 회사는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네오이즈, 네오이즈. 네, 있습니다. 네. 예, 어제 저희 김민수 대표와도 게임주 얘기를 했었는데, 자도 이제 물가 오르고 밖에서 뭘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집에서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게임 하는데 돈을 드니까 게임주도 신작 출시 기대감이 경기 역시 영향 받을 거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물론 네, 과금을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예. 이제 게임이 과금을 또 하지만 게임 또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걸 또 다시 현금화를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 충분히 조금 뭐 헤비 과금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 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게임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전혀 반응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앞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성장주 좀 반영받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바로미터는 네이버 카카오겠죠. 네카오. 네, 네카오 예. 여전히 1%대 이상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쪽으로 심리가 이전되기에는 여전히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좀 게임 쪽에서 가장 큰 호재가 나온 게 애플에서 인앱 결제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나라만 예. 한국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결제가 허용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애플에 수수료 내고 들어가서 하게 되면 거의 30%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억울하죠. 거기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 떼이고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외부 결제가 허용돼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은 혹시 그러면 우리 다른 쪽을 좀 활성화시켜서 결제를 하기에 만드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 수익성이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도 높은데, 근데 반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쪽도 구글도 예. 좀 챙겨주세요. 네. 이런 것도 좀 해주게 되면 아마 국내 게임사에, 근데 이게 한계가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만 들어오는 게임이다,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예.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살짝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시장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봤었을 때 또 하나 위메이드만 한정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또 위믹스 쪽에서는 위믹스 플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도 있고,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플레이도 있습니다. 여기서 코인이 리플렉트라는 코인이 나오면서 이제 중간 단계로 또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모든 얘기가 비트코인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어제도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19,000달러가 네. 깨졌다가 예. 반등 어제 조금 했죠? 막 여기도 네. 참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예. 거의 밑에까지 왔다가 오늘 지금 2만 달러 다시 회복했던 걸로 예. 압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의 위험 자산 쪽이라 보이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참 안정되고 나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야 아마 이런 이제 P2E 게임들도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게임을 보는 것보다도 코인 시장도 같이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향방을 비트코인이 가른다. 그래야 되겠죠. P2E 쪽은.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방금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민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게임주의 방향성보다는요, 게임 섹터의 방향성보다는 지금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위메이드가 아니고 위메이드 위믹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과 좀 더 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결국은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불안정함 속에서 사실 급등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가상자산에 연계된 부분이 가장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임주의 전형적인 이런 모멘텀보다는 저 역시도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강한 종목이다. 아직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워낙에 지금 좀 부정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화되고 나야만 이와 관련된 뭐 NFT라든지 가상자산 관련된 연계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지금은 일단 지켜보시는 쪽으로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님께서도 게임주는 늦가을에 사야 한다. 누가 한여름에 폰 들고 게임하냐. 그러니까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지금쯤 슬슬 보는 게 게임주들인데, 코인과 관련이 있는 게임주들의 그러나 상승 탄력이 더 돋보였고, 따라서 요즘 코인 관련 게임주들 급락했고, 어떤 게임에 대한 본업보다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슈가 있는 게임주들 위주로 볼 텐데, 코인의 가격이 안정이 돼야 관련 주식의 흐름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조정을 나타내면서 코스닥이 0.9% 하락한 73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장중 저점 낮추고 있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자, 저희 오인영님께서도 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초막풍님께서도 오늘 또 왜 이렇게 빠지나, 김치 버핏 마니마니님께서도 개인들이 다시 진입하고 있다. 시장 질문이 많아서요. 저희 시장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월 증시 어떻겠습니까? 저희 지금까지 정말 그야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 미리 맞아서 좀 괜찮을까요? 염정팀장님 박스권, 하창원 본부장님 반등, 김민수 대표께서는 7월 증시도 안 좋다. 어떻게 그러면 전략 세우세요? 좀 쉴까요, 7월도? 김민수 대표님. 조성하네요. X라고 쓰고. 네, 아닙니다. 저희는 늘 소신 있는 발언을 응원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 지금 시장이 바닥이냐? 예, 제 대답은 노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닥에 대한 징후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7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서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을 살 때가 됐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도 그쯤 되면은 아마
저도 방송을 못 나올 정도로 매매해야겠죠. 근데 아. 그 시그널이 나오는 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금리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시점 거기까지 나와야 어느 정도 시장이 안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나오는 시점이 일단 물가를 잡든 아니면은 그를 통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신호와 함께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믹스가 되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확인이.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되 뭐 25bp까지 오르는 현상까지의 막바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안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7월 달도 여전히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 쪽에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아직 연준의 정책과 봤었을 때는 조금 빠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나 시장의 매크로한 지표들 보거나 시장의 거 다 모르겠어. 하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그냥 하루 2천억 사고 와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 이거 아니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5천억 달러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선물을 매도할 겁니다. 선물 매도하고 베이시스 차이를 이제 벌리기 예. 선물과 현물 차이를 벌리기 시작하면서 선물을 누르면서 지수를 누르면서 주식을 살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적어도 한 5일 정도 된다. 한 3, 4일은 좀 되면서 이게 시장이 확인이 되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가 타이밍이지 지금은 이 상황 쪽에서 언제 반등 들어오나라고 보다가 계속 지쳐가는 상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전혀 반대로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선물 사고 현물 팔고 있습니다. 말씀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 징후는 보이지 않는 걸로 하고 반등 징후가 보인다면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 당장은 아니다. 근데 저희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반등. 네, 이게 질문이 원래 하반기 증시에 대한 거시적인 얘기였는데 또 7월 달로 바뀌었네요. 7월 달로 보면 저도 보수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7월 FOMC에서의 이런 금리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빅스텝 이후에도 이제 향후 금리 정책 정도는 봐야 됩니다. 앞서서 외국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일단은 FOMC와 이제 금통위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 이 한미 금리차가 나올 수 있고 2018년도에서는 이 채권 시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환 시장 자체는 좋았는데 주식 시장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의 환차손에 따라서 수급 이탈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정도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의 좀 고점 부분을 좀 달성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매도 일단 미리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서는 좀 방향성을 충분히 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도 이제 7월에 대한 증시 전망을 물어보셔서 일단 7월은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계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가 시즌도 있겠고요. 지금 1, 2분기 동안 사실 많이 지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거래를 일으키기가 뭐 팔기도 사기도 사실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부분이 명백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상반기 시장이 워낙 좋았었는데 상승기에서 이제 하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빠지면서 7월부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급격하게 좀 축소됐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이렇게 하락장이 이어지는 상반기 동안 지친 분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수급이 크게 변동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적은 7월 동안은 일단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클 것 같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7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FOMC라든지 이제 국내 금리에 대한 변동 등이 확인이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급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스권 권박스님이 레벨을 업 시켜줬으면 좋겠고 지금 저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진입은 금지해야 한다. 기한이 있는 돈으로는 매수를 금지하자. 주말 동안에 좀 푹 쉬면서 등산이라도 다녀옵시다. 스트레스 많이 쌓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세 분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아주 고견을 매주 금요일마다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